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투표 자수 조작하는 거, 이게 이제 상당히 큰 논란이 됐는데요. 주진우 의원이 지금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은요, 지난 2024년도 총선, 그리고 25년도 대선에서도 투표자 수를 쥐들이 다 조작을 해버렸어요. 야, 이게 그런 게 이 못된 버릇이 언제부터 거슬러 올라갈지 정말 역대 모든 선거를 다 특검할 수도 없고 말이죠. 이거 일단 최소한도 2020년 총선, 그다음에 24년도 총선, 그리고 25년도 대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요 4개의 선거는요, 특검에서 강력히 수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냐면 이거 로그 기록이 다, 이 기록이 다 나오잖아요. 전산 시스템에. 예, 그래서 이 메인 서버에 압수수색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열차게 메인 서버를 확실하게 지금 전산 시스템을 압수수색했다라고 돼 있는데 전산 시스템이 메인 서버인지 뭐 다른 뭔지 구체적으로는 지금 언론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메인 서버를 압수수색하라. 이런 강한 이 압박 여론을 좀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말이죠.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름대로 좀 뭐 속된 말로 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노태아이가 지난 3월에 임기가 만료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4개월째 임명이 안 되고 있어요. 요걸 가지고 지금 이제 그 김민석이가 이번 대표 선거에서 이제 강성희 비리를 대야 되잖아요. 왜냐면 개딸들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요거를 대표 선거 소재로 삼으면서 말이죠. 예, 이게 직무유기다. 그래서 탄핵을 하겠다까지 나오고 있어요. 야, 참 이거 아무데나 전부 지금 모든 게 말이죠. 기승전 지금 대표 선거로 요 모든 이슈를 갖다가 다 지금 동원하고 있는 게 김민석이에요. 왜? 지금 여론을 보면 정청래가 다소 앞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8월 17일 오늘 벌써 8월 1일이니까 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갖다가 전부 여기서 강성으로 때리는 거예요. 아니 사법부의 수장을 말이죠. 아주 현저한 중대한 법 위반이 없는데도 대법원장이 재청에 돼 있는데 이게 못하는 게 이재명을 좌파시키라고 그러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우파시키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충돌이 있는데 재청권자의 뜻을 받들어서 임명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요것도 지금 이제 이 노태아, 지금 후임. 그 다음에 이제 이흥구 후임도 있어요. 이흥구는 또 대표적인 좌파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들의 이제 후임 대법관은 또 좌파로 임명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미 말이죠. 14명의 정원에다가 12명을 더 추가하게 돼 있어요. 이 12명은 전부 다가 지금 이재명이 5년 안에 임명을 한 거 아니에요. 전부 이제는 좌파 소굴이 돼버리는 겁니다. 대법원이 잘못하면. 예. 매우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우파를 갖다가 자기가 앉아있을 때. 왜냐면 조희대도 내년이면 이제 또 그만두거든요.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예. 요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지금 그 조정식이가 느닷없이 연임 기원도 가능해. 어쩐 때 국민이 선택하기 나름이야. 이렇게 갖고 벼락을 맞았잖아요. 날벼락. 이걸 갖다가 뭐 홍준표는 뭐 잘 모르고 그런다고 웃기고 했어. 아니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잘 모르고서 모르는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어요? 2번, 3번 다 검증하고 하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계산된 시나리오일 수도 있다.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뜬금포가 아니다. 뜬금없이 흘러나온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뒤에,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도, 그거 청와대하고 뭐 조율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조정식 네 혼자 책임지라는 거 얘기잖아요. 이게 불이 붙으면, 청와대로 불이 붙으면, 그러다도 지금 이재명도 지금 지지율이 쭉쭉 빠져갖고 난린데. 그래서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야, 이거 제가 남북 대화 다 담당해봐서 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절절 매면 멜수록요. 김정은이는 때려요. 계속 때립니다. 절절 안 매고 김정은이가 볼 때 내가 대화를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절박한 상황으로 김정은이를 몰고 가야 돼. 그러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김정은이를 계속 고립시켜야 됩니다. 고립 압박.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그래야 매가 무서워서. 왜냐면 목을 딱 조으면 사람도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정은이 목을 쫙 조여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이러지. 살살 빌어. 이놈, 여기한테도 대화 좀 중재해달라고 그러고, 저기한테도 대화 좀. 김정은이가 얼마나 이재명을 우습게 보겠어요. 자, 이번에는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아예 까버렸어요. 김정은이가 지난 4월 달에 왔는데,
이재명이 만났는데 나한테 남북 대화 해달라고 하더라. 좀 중재 좀 해달라고 하더라.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우스워. 이거 지금 문재인이가 제1수석 대변인,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의 수석 대변이나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재명은요 수석 대변까지도 안 가고 수석 대변인의 보좌관 정도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야 나라의 체면이 지금 꼴이 뭡니까 이거.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 뉴스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금 공개를 했어요. 지난 4월 달에 한미, 인미, 지난번에 이제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서울에 와가지고, 그때 이재명이가 요청하다는 거예요. 북한 좀 방문해가지고, 남북 대화를 그 대화의 문이 열리도록 도와달라. 그 얘기가 뭐 단순한 남북 대화겠어요.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상회담이지. 요거를 지금 이 소개를 했어요. 요 공개, 폭로를 한 겁니다. 폭로.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 인도네시아에서 말이죠.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의에서 그런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을 까버렸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요. 이제 인도네시아는 여러분들 국제정치적으로 보면 비동맹 외교에서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 전쟁에 나고 그다음에 이제 종전 휴전 문제를 논의할 때 나도 중재하겠다 나선 게 이 인도네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북한 대사관이 있어요. 북한 대사관이. 예. 그러니까 당연히 중재할 수 있는 외교적인 여건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언론에 안 나오게 해야지. 이게 뭐 아이고 참 웃기는 거예요. 지금 싱가포르에서도 아예 까놓고 얘기했잖아요. 싱가포르 외교장관 지난번에 와갖고 정동영이 슬그머니 호텔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예. 싱가포르 얘기했죠. 여기도 얘기했죠. 그다음에 당연히 중국은 뭐 필수죠. 자,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그냥 선 닿는 데는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망신만 나가고 절대 안 된다. 더군다나, 지금 김정은이는요, 체제의 안정성을 어디다 두냐, 체제 유지를, 지금 우리 한국 정부를 갖다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남한을 적대국으로 만들어서 이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대적 두 국가론까지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다가 대화하자고? 그러면은 지금 김정은이가 볼 때 남북 대화가 중요합니까? 두 개의 적대적 국가론이 중요합니까? 체제 유지를 위해서. 김정은이는요, 기승전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절대로 대화해갖고는 체제 유지에, 왜냐하면 두 개 국가는 나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요거가 지금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머릿속에 딱 박혀야 되는데 아직은 덜 박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요, 이재명이가 지금 5년이나 더군다나 남았잖아요. 시간이 얼마든지 많이 남았어. 아니, 노무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07년도죠. 예, 2007년도에 10월 4일 날에야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2008년도 2월 25일 날 정권이 그만두는데, 자, 그 막판에 된 거예요. 막판에. 그야말로 제가 선물 주고서 받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둘지 마라. 서둘수록 실패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중앙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목이 이렇게 됐어요. 이 연임론 뜬금포 아니었다. 5년 너무 짧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발점이 바로 뭐냐. 이게 친명 커뮤니티에 계속 나오는 말이 5년은 너무 짧다는 거예요. 5년. 성과 내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잘하는데 더 해야 된다. 이런 팬덤들의 입장이 쭉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권에서는 말이죠. 이런 여지를 좀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식 같은 경우는 연임 문제는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국민이 결단하는 문제다. 이런 말들을 여권 안에서 계속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여론이 말이죠. 이제 좀 더 하고 싶다. 5년 연임하고 싶다. 이런 희망이 아니라 연임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제 자꾸 좁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개딸들 교묘한 심리전 여론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친명 커뮤니티에서의 반응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연임이 가능한가? 여기에서 총선 200석으로 밀어붙이자. 중임이라도 해야 된다. 자, 이런 식의 이 메시지 전환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외곽 스피커들이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김민석도 5년은 짧다는 여론이 있어. 김갑수도 13년 집권으로 내놓고 있고, 이러다가 이제 이번에 조정 씨가 더군다나 정무 특보다가 국회의장이 됐으니까
사실 이재명이가 국회의장 시켜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물 하나 줘야지. 그러니까 이거 5년 개헌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하고 말을 냈다가 벼락을 맞은 거예요. 웃기는 거죠. 웃기는. 자, 그래서 이거 심심하면 앞으로도 말이죠. 언제 어떤 형태로 또 나올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게 이제 고개를 들면 바로바로 딱 때려야 된다. 매서웁게.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연임론이 시작은 이제 바로 이제 개딸 지지층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친명상황의 커뮤니티에서 이건 너무 짧어. 이러면서 살살살살 나다가 그러면서 성과 내기나 시간도 부족하고 잘하는데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다가 이게 이번에 조정식의 입을 통해서 국민이 결단한 문제야. 국민이 선택할 문제야.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프레임을 짜다가 얻어 맞은 거야 되는 겁니다. 예. 자, 자, 그래서 이게 단순한 말이죠. 이게 희망사항이 아니다. 뭔가 내부적으로 이 시나리오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도 그런 의혹이 나오니까 아니야.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전혀 그런 거 없어.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왜 한 번만 하겠다고 연임 안 한다고 이 5글자를 왜 말도 못 하느냐. 강하게 비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입을 꾹 닫고 있잖아요. 이 꾹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유시민마저도 헌법상 연임은 불가능해. 예, 이걸로 내부 공격하는 것은 문제야. 이런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연임론은 3가지가 결합된 결과인데 첫째는 팬덤 정치, 하고 싶다. 이런 감정적 표현. 둘째는 정치인의 전략적 모성,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예. 세 번째로는 정당 간 프레임 싸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기 집권이냐, 정치 공세냐. 요 3가지가 맞물리면서 지금 이제 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커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개헌 얘기가 나오면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야권에서는요, 요 연임 개헌론을 예의주시하고 싹이 나오면 싹을 싹둑 잘라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조이대 대법원장이 지금 뻐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잘 뻐기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먼저요, 예, 노태학이 후임, 노태학은 이제 3월 달에 임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훈구가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태학 후보자는 4명까지 후보까지 다 나와 있어요.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A 후보를 두고 지금 이제 그 청와대하고 힘겨루기가 들어간 거죠. 자, 그러니까 대법원장 A 후보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청와대는 B 후보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지금까지도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여권에서는 직무유기야.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직무유기야. 직무유기가 아니고 청와대에서 대청권자의 뜻을 받들어줘야지. 그게 입법행정 3호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내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결국은 노태학 후임하고 이훈구 후임을 갖다가 동시에 처리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3월 달에 이제 노태학이 끝났는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보통 2주 안에 1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번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아무도 올리지 않고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명백한 교책 상태라는 거죠. 이유는 딱 뭐냐?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이재명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서로 다른 사람을 서로 미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법원장이 쉽게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재명이가 뜻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주면, 왜냐면 대법원에서는 다 알잖아요. 누구를 추천했는지를. 그러면 그야말로 스스로,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포기하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밀어붙이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반대로 다른 후보를 밀면 국회가 부결시키면 또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아예 제청을 더 이상 안 하는 거. 지금 이미 내놓은 카드 이외에 플랜 B를 내던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직무유기다,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현, 우위법 내용이 중대해야 돼요.
그냥 법 위반 사항은 형사법으로 다루면 돼. 예, 형벌. 근데 이제 이 탄핵은 그야말로 탄핵은 이거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자, 그런데 이제 근데 이 정부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 탄핵까지도 선고했잖아요. 탄핵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탄핵시키겠다고 하는데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은 쭉 지나가고 있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윤구도 임기가 만료. 그래서 이윤구 후임하고요. 이윤구는 이제 대표적 이윤구가 누구냐면, 조국하고 서울법대 동기동창, 그 중에서도 절친의 절친, 이거예요, 이윤구가. 예. 자, 그런데 이윤구마저도 그 당시에 조국 사태를 맞았는데, 결국은 조국 유죄가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윤구하고, 지금 이제 노태학 후보, 예, 그 노태학의 후임, 하고를 동시에 같이 지금 재청을 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야 이제 조희대도 체면에 살고 이재명도 체면에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대법관 임명, 그래서 조희대 요 얘기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선거 조작. 투표수 조작이 선거 조작이고, 그게 부정선거 아니면 뭐가 부정선거예요? 예. 그럼 3.15 부정선거 같이 떼거리로 안 나와야만 그게 부정선거가 됩니까?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부정선거가 있느냐 없느냐, 부실관리냐 부정선거냐, 이런 말싸움은 끝난 상황이 아니냐, 이미.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진호가 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은요, 2025년도 대선에서의 투표자 수를 수정한 것은 88건. 그리고 2024년도 총선에서의 수정은 65건이나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지금 주진호가 확보한 수정은요, 지역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로 보고된 수치를 수정한 이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특징은요, 단순한 오타 수준 한두 명, 서너 명이 아니라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수천 명까지 단위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감소 사례뿐만 아니라 대규모 증가 수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요, 1만 5천 명이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 투표소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수정한 예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단순한 선거 투표수의 오류가 차원이 아니라 아예 선거 통계 관리가 정말 엉망진창이다, 제멋대로다, 신뢰성이 100% 깨진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핵심 쟁점을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요, 실시간 집계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시간대별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공개되는 핵심 정보잖아요. 근데 사후 수정이 반복되면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앞으로 선거할 때 실시간 투표는 지금 몇 명이 몇 프로가 됐습니다.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 신뢰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걸 보면서 유권자들이 자기 이제 몇 시에 투표할까? 어디에다 투표할까? 이제 이런 지금 마음을 정하는 그런 단계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명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해요. 누가 어떤 근거로 어떤 승인 과정을 거쳐서 수정했는지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약하다. 그리고 수정 규모, 이게 비정상성이 강하다. 그래서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까지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입력, 오류, 단순한 이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과장됐건 축소가 됐든 전부 다 이건 신뢰할 수 없는 것이고 굉장히 자유민주주의의 위협적인 요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능한 설명은 우선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하나는 단순한 입력과 집계 오류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관리 통제의 문제에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세 가지 가능성으로 우리가 압축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일종의 조작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조작의 범위가 과연 어느 정도나 될 것이냐, 요거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가 어렵지만은요, 일단 수천 명짜리까지 이렇게 공개한 걸, 조작한 걸 보면 더 큰 것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메인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포렌식하는 길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메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만약에 안 됐다면, 자, 그리고 철저한 포렌식, 요거를 강하게 주장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례를
지금 그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대선이 81건, 그리고 24년도 총선이 65건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81건 65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말이죠. 각 투표소가 시간대별로 투표자 수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입력 실수가 발생해서 상부 보고를 거쳐 바로잡은 사례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살피면 강남구 선관위는요, 1294표인 신사동 5투표소 투표수를 갖다가 1994표로 오입력하는 등 두 차례나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고 나중에 수정했다. 그리고 송파구 선관위는 세 차례나 투표수 수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됐고, 부산 영도구에서는 투표수가 말이죠, 미보고된 동이 있어서 수정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강원도 원주에서는 투표자 수를 10만 5,455표로 입력했다가 10만 5,555표로 바로 잡았고, 강원 양양에서는요, 양양에서는 보고 버튼을 실수로 누르는 바람에 투표자 수가 잘못 입력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남 하동에서는요, 특정 시간대 투표수가 아예 입력되지를 않아서 0표로 입력됐다가 추후에 65% 변했고, 경기 군포에서는요, 군포 1동 투표소, 군포 1동 투표소의 투표인 수를 2,490표를 갖다가 2,590표로 잘못 입력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작년 대선뿐만 아니라 24년도 22대 총선에서 발생한 투표자 수 오류, 수정보고 건수 역시 65건에 이른다. 자, 그래서 경기 안산 단원구 선관위는요, 투표지 교부 매수가 아니라 자녀 매수를 잘못 입력해서 오류 수정이 이루어졌고, 경기 화성에서는 관내 투표자 수를 누락하는 실수가 발생했고, 그리고 경기 광주에서는요, 28,944표의 비례대표 투표수를 28,944표로 잘못 입력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경기 수원 권선구에서는요, 특정 동의 투표 진행 상황을 입력하지 않아서 투표수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선관위는요, 버닝맨 투표수를 누락해서 추후에 수정했고, 경기 오산과 인천 동구선관위는 특정 동의 투표수를 누계로 잘못 입력해서 뒤늦게 오류를 잡았다. 그리고요, 보고 12시간이 지난 뒤에야 조치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는데, 경기 양주 옥정 이동에서는요, 오전 7시에 보고된 투표자 수를 오후 7시가 넘어서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고양에서는요, 오전 7시에 보고된 투표자 수가 약 11시간 만인 오후 8시에 수정이 됐고, 전남 보성에서는 정오에 보고한 투표자 수를 5시간 만에 수정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진우 의원은요, 지난 총선 재선에서도 투표자 수를 사후에 수정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것이고, 선관위 특검법이 통과된 것만큼 훼손된 국민 참정권을 바로잡고 과거의 모든 선거까지 통역 없이 수사할 적임자가 임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